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종목 상담 강동석입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린 가운데 오랜만에 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요. 어제 1,000억 원 넘게 매수 강도 높였던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9거래일째, 코스닥 시장에서는 13거래일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 강도가 좀 높아지면서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00선에 바짝 다가선 497선,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1871선입니다. 기계업종의 상승폭이 큰 가운데 건설, 화학주,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목요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드리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신청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라이징 스탁의 홍의진 팀장님, 또 이명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 서울은 비가 오고 있는데 혹시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요. 문경 아세요? 문경이요. 알죠? 예, 문경세제. 예, 맞아요. 날씨가 어떤가요? 여기도 비가 아침부터 오고 있네요. 네, 그러세요.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모남이요. 모남이요. 매수 네. 가격이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7,620원이고요. 네, 한 15% 되고요. 한 7개월 됐어요. 7개월 되셨어요. 또 매수가가 예. 7,000원대라고 하니까 좀 저도 속상한데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이제 못 기다리겠어요. 네, 이제는 그래가지고 팔까 말까 그냥 손해보고라도 네, 정리를 할까 아니면은 네,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을까 싶어갖고요. 네, 매도 대응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그 점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홍인희 팀장님 좀 속상한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모남이 7,620원의 비중이 15%라고 하시네요. 네. 자, 일단 모나미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볼펜이죠. 네. 똑똑 소리가 나는 볼펜.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볼펜인데, 일단은 지금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에 지금 친노 관련, 그러니까 지금 테마로서 좀 묶이면서,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일단 민주통합당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주식이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총선 결과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하락세가 상당히 좀 깊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기본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전략보다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평가에 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2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올해 7,600원 가격에 도달했을 때가 올해 2월 달, 1월 달에서 2월 달 수준이었는데 그 구간 오를 때 사신 건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 때 사신 건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일단 조정이 나올 때 샀다라면 아무래도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좀 잡는 연습을 앞으로는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스러운 부분을 일단 바닥을 좀 다져갑니다. 일단은 바닥을 다져가면서 21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져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61선에 지금 61선이겠죠. 아무래도 61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장기 투자에서 본전까지 갈 수 있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테마가 지금 이미 좀 죽은 테마고, 기본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4,000원까지의 목표가는 좀 설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61선 언저리, 그러니까 61선과 121선 사이에 주가 상승 탄력은 그 구간까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 이상 갈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21선을 좀 터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일단 좀
좀 매도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종목이 간다라면 분명히 어느 정도 조금 더 바닥을 다져놓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손실을 지금 보신 부분, 그러니까 좀 너무 아까워하시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셔갖고 일단은 4,000원 선에서 매도를 하신 뒤에 흐름이 다시 한번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따라 붙으셔갖고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000원 부분에서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 그 다음에 21선이겠죠. 지금 한 3,350원이 되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 좀 맞는 전략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잘 대응하셔서 이번에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가가 25만 7천 원인데요. 전반적인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현재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1천 원입니다. 이 종목을 가진 시청자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명식 전문가님. 네. 일단은 그 조선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현대중공업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물량 단가를 낮추는 차원이고 이왕이면은 다른 업종 종목을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낫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일단은 25만 원대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바닥을 공고히 했습니다. 즉 펀더멘탈이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다소 개선되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25만 원과 29만 원에서 일정 기간의 박스권 등락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LNG라든가 해양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일단 바닥을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일단 참고하시고 29만 원까지의 반등 국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분석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옵트론텍입니다. 매수가 9,67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벌써 앞자리수를 2번이나 바꿨습니다. 홍인진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자,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오후장 가서 종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6월달 고점을 오늘 뚫어낸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밀려버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 기조로 간다면 쌍봉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쌍봉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는 저항대가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여기서 만약에 종가에 밀려버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종가 상황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9,700원이죠. 9,700원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9,700원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9,700원 위에서 좀 끝난다라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원 정도 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000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9,700원을 매도가로 좀 종가상 지금 지지를 못하면 일단은 매도, 그 다음에 지지를 한다면 일단 1,500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를 좀 충분히 설정하실 수 있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네오위즈 32,200원에 지난달에 샀거든요. 네. 근데 계속 내리고 네. 이게 좀 제가 산 가격까지 올라나 모르겠네요.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세요. 혹시 네오이즈 게임즈를 사신 거 맞으시죠? 예. 네오이즈 게임즈를 32,200원에 200원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0%요. 50%요. 예. 현재는 0.6% 약보합권 22,800원인데 좀 목표가, 손절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 또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힘내십시오. 예. 네. 임혁시 전문가님,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32,200원에 비중이 50%라고 하시네요. 네, 작년만 해도 네오이즈 게임즈가 75,000원까지 네. 고가를 형성했는데, 일단은 게임 산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후속 대작이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현재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게임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년 말, 그 다음에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주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지난 5월달, 6월달 이렇게 기술적 분석상 바닥권에서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닥권에서 매수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네오이즈 게임즈처럼 일단은 단기적인 쌍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거로 예상했는데 거꾸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대량의 물량 압박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은 악성 매물은 소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대체자 정보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악성 매물이 3만 원대 전후에서 일단 해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기술적 반등 국면이 매수하신 가격대 3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3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현재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종가 무렵까지 한 6, 70만 주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지만 3만 원대에 해당하는 주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투자 비중이 50%에 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필요는 없이 3만 원대 반등이 오면은 일단 투자 비중을 대폭 줄여가지고 같은 게임 업체라면 모바일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겠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른 업종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3만 원까지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양약품입니다. 매수가가 28,000원에 비중이 60%인데요. 손절가도 전망,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홍희식 팀장님. 네. 자, 일단은 지금 전망 같은 경우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는 지금 보시면 백혈배 치료제를 지금 50% 좀 싼 값에 공급한다라는 부분 좀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제약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승 시,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타이밍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예를 드린다면 동아제약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주가 반등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그만큼 기업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현재는 일양약품 같은 기업,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옆으로 기는 흐름 혹은 좀 하락하는 흐름만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이라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종가상으로 오늘 좀 23,000원이 이탈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종가상의 가격이 23,000원이 이탈될 시에는 그때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좀 유지가 된다라면 1차적인 목표가는 121선, 그러니까 지금 26,500원, 26,500원이겠죠. 그 구간에서는 일단 갖고 계신 물량의 절반 정도는 좀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일단은 240에서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목표가보다는 지지가 얼마나 잘 되는가이기 때문에 23,000 이탈시는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전량 매도하신 이후에 흐름이 좋아져서 다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흐름 자체가 좋아지는 게 더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70선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871선이고 코스닥은 497선, 코스닥이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매수가가 7,000원의 비중이 30%신데 자꾸 빠져서 걱정입니다. 적정 목표가 좀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임영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익 IPS 일단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큰 종목군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 수급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 작년 하반기 10월 달부터 10,000원대에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10,000원대까지 주가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 측면에서 동사의 경우 주가가 8,500원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에 실패하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매수는 했지만은 거래량이 현재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종목의 경우에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적어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7,500원대를 돌파해야지만 기술적 반등상 8,500원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은 뭐 매물 압박은 해소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기술적 반등상 7,500원까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그 저가 매수 기회로 삼지는 마시고 일단 7,5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워닝 IPS까지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 49,1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YG엔터테인먼트를 아마 오르는 추세에 사셨다가 지금 5만 원이 꺾이고서 다시 내려가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홍익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을 언제 사셨는가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오를 때 사셨다면은 차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좀 매도를 못 하신 게 좀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너무 큰 욕심보다는 좀 적정한 선에서 현재 시장은 수익을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조정에 샀다면은 아무래도 좀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잘 노리시는 연습을 하셔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저희 앞에도 그렇지만 뭐 SM보다 SM 같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3사죠. 지금 뭐 SM이나 JYP나 YG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성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주가가 지금 실적 대비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17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36억 정도 일단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4,800억, 5천억 가까운 시가총액이 달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가는 PE 한 40배 정도로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향후 지금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엄청나게 흥행을 해서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좀 증가시킬 수 있다라면은 괜찮겠지만은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뭐 매수하신 가격 대비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적극적인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요. 일단 조정 시에 지금 매도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저점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저점에 대한 지지가 조금이라도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48,000원이 지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47,500원에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은 흐름이 안 좋아진다면 좀 전에 언급드렸던 실적 대비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좀 지지선이다. 그러니까 47,500원 일단은 손절가,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으로 좀 잡아주는 것도 좋은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52,000원 정도, 52,000원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져야만 55,000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차 목표가는 52,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또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매수가 63,600원에 비중이 15%인데요. 매수가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사신이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임혁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그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작용했던 시점에서 일단은 뭐라 그럴까, 비중 축소를 확실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은 뭐 모두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은 뭐 앞으로 그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삼성카드가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3만 원 내에서 바닥을 찍고 급반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노란색 부분 그 지난 작년 12월 달입니다. 3만 9천 원대 전후에서 매물 압박이 나타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얼마만큼 강하게 물량을 소화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한데, 상승 반등 국면이 4만 원대 초반 전후에서는 일단은 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뭐 4만 원과 4만 5천 원 사이에서 주가 흐름이 안정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6만 원대 그 꼭지점에 사셨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 손절하기는 그 참 어정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뭐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한 그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호재성 재료가 뭐 단발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신다면은 적어도 뭐 4만 5천 원대 주가 회복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뭐 한 5% 정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뭐 4만 5천 원까지 기다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향후 그 주가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뭐 그냥 기다리십시오.
네, 다음은 쓰리노드 디지털입니다. 2,300원에 20%인데요. 홍인희 팀장님 콕 집어서 진단해주세요 부탁드렸습니다. 예. 여러 문자 안 보내셔도 한 번만 보내셔도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리노드 디지털 지금 좀 가슴 아픈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죠. 2,300원에 지금 비중 25%인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종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 지금 스트리노드 디지털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죠.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재무적인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부분이겠죠. 성인광정투자 같은 경우도 상패 부분을 좀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는 연합각이라는 기업 자체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중국 원양자원, 뭐 차이나킹, 뭐 차이나그레이트, 그러니까 이런 종목, 그러니까 완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지금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일단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고,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그나마 좀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매도 전략, 그러니까 뭐 반등 시 매도 전략보다는요, 일단은 이러한 지금 중국 기업들의 반등이 멈출 때를 좀 기다리시는 전략, 그러니까 그때를 좀 지금 그 구간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전략으로 가시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금 저항대겠죠. 지난번에 형성됐던 아마나 지금 가격대인데 1,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대가 돌파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심리적인 좀 저항대가 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0원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세우시고 나서 지금 홀딩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기업 자체를 본다면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은 좀 높긴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 뭐 매출액이나 뭐 적자가 굉장히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는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좀 제시해드리지 않겠고, 한 다음 주는 뭐 계속해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중국 기업들이 동반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멈추는지 체크해보고 매드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전략이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승했던 현대차 3인방은 오늘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대림비엔코입니다. 3,680원에 30%. 매도 시기와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임혁식 전문가님. 네, 그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신고가 랠리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뭐 대림 비엔코의 그 흐름을 보면은 매출액이 한 1,000억도 금년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률이 1%대입니다. 좀 개선된다 하더라도 뭐 3%대를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대림 비엔코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상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길게 보시면은 그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고 신고가 랠리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잘 그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4,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계속 홀딩 하시고요. 매도 시점은 그 현재 시점에서 약 한 4,5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5% 정도 상승한 이후에 그때 가서 분할 매도 차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 거래가 급증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물 소화만 나타난다면 한 15% 정도의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승 랠리 그 실패 시 4,000원대 이탈할 시에는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테크인입니다. 매수가 77,114원에 비중 8%인데요. 최근 뭐 오늘은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네. 최근 하락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죠. 일단 시장에 가면 갈 줄 알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고 있는 업종 지금 들여다보시면 낙폭 과대겠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화학이나 뭐 철강, 그다음 조선, 건설 등이 일단은 상승세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일단 IT 같은 경우는 뭐 이러면서 뉴스가 나오는 게 뭐 지금 2분기 실적을 고점으로 해서 피크로 해서 앞으로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요. 일단은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조건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IT, 그다음 자동차,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자체가 지금 우려감으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테크인은 마찬가지로 IT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졌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6월 중순 이후부터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꺾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는 아무래도 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도 오르지 않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외국인의 지분 자체가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들어오는 업종이나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겠지만 중기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지금 제가 지금 제시를 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121선 가격대 보니까 6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7,000원 이타이시는 매도,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8만 원, 2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10만 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전략으로 현재로서는 가는 게 좀 맞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약 100조 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79조 5천억 원으로 이 중 한 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 상환대출은 59조 9천억 원, 거치 기간이 끝난 분할 상환대출은 19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20조 원을 더하면 총 1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만기 연장 등을 고려하면 대출 상환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이 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가계 부채 과폭단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새누리당이 영아 무상보육에 예비비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을 투입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4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예비비 투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며 당정이 이미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은 민생에 직결된 이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12월 대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해 12.1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처럼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식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라 6.7% 오른 칠레, 6.6% 오른 아이슬란드에 이어 상승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회원국의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은 2.6%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한편 서울우유가 최근 우유값을 인상하면서 우유값이 줄줄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대형마트에 공문을 보내 흰우유 출고가 인상을 통보했고 다른 업체들도 조만간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멀티터치 특허 일부에 대한 특허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한 특허 전문가는 애플이 멀티터치로 알려진 특허 부분을 취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멀티터치는 터치 화면이 2개 이상 손가락을 동시에 인식해 화면을 확대, 축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이 기능을 처음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삼성도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자사 특허와 관련된 청구항 일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현재 소송 과정에 있는 6개 특허와 관련한 청구항을 15개에서 9개로 줄였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이명식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497선, 코스피가 1871선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